자, 자동차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그 군데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차량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모델 S, 야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되겠냐? 말도 안 되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델 S라는 차가 딱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죠? 오토파일럿, 네, 자율주행을 이제 간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X5라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야, SUV는 저기 뭐 짐이나 싣고 다니고 승차감 안 좋고 뭐 산에 갈 때나 타는 차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X5가 나오면서 그 모든 인식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승차감이 좋고 고급스러운 SUV의 시작이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PHEV는 이제 이 차가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BMW 530e, 요 바로 전세대 530e 같은 경우에 진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차량인데, 아무튼 요 전세대 때도 이 530e는 경쟁 모델인 E300e를 압도하는 상품성을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뭐 주행거리에 있어서도 그랬고, 뭐 승차감,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엔진과 모터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질감, 뭐 브레이크의 이질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동급 모델보다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었고, 그 차량에 지금 이제 신형이 나왔는데, 그냥 결론부터 딱 찍고 시작하면은 이 차는 자기 본분에 지금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 자, PHEV 전기만으로 몇 킬로나 갈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야 그래서 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뭐 이거 먼저 물어보잖아요. PHEV도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만으로 그래서 1회 충전해서 얼마나 갈 수 있는 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 테스트를 했고 공조장치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고속도로 항속주행 90에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한 결과 118km를 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구간도 한 길을 계속 왕복하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내리막만 계속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날씨도 그냥 뭐 7도 8도 배터리가 완전히 100% 컨디션을 내는 날씨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날씨에 118km를 탔는데, 와,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일단 뭐 다른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일단 PHEV 차량이 이제 실주행으로 100km 이상을 타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정말 탈만해졌다라고 봅니다. 자,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 530e의 주행거리가 이렇게 길게 뽑힐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은 다들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서 나오는 미친 주행거리의 핵심은 단연 ZF-에서 만든 4세대 트랜스미션입니다. 우리가 맨날 ZF-8단 말하잖아요. 뭐 좋다고. 자, 그런데 그 ZF-8단이 이 8단에서 단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지 오래됐다 뿐이지, 사실은 계속해서 신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4세대가 이 차에 들어가 있는데, 뭔 PHEV 얘기하는데 갑자기 트랜스미션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거는 뭐 현대기아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트랜스미션하고 이 모터를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잖아요. 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출력의 소스가 엔진, 모터 두 개잖아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조잖아. 물론 도요타 하이브리드 제외하고. 그러면 결국에 원래 존재하던 엔진이랑 트랜스미션 사이에 모터가 딱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깔끔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이런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터를 넣을 자리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엔진이 있고 트랜스미션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모터를 집어넣으려면 엔진을 앞으로 빼든 미션이 뒤로 들어가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다고 PHEV만을 위한 레이아웃을 가진 차량을 따로 생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트랜스미션 업체에서 자기네 이 트랜스미션 패키징 안에다가 앞쪽에 모터까지 삽입을 해서 납품을 해주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엔진의 위치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션만 갈아 끼고 어디다가 배터리만 쑤셔 넣으면 PHEV 하이브리드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미션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원래 트랜스미션의 맨 앞단에는 토크 컨버터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토크 컨버터는 엔진의 힘을 이제 미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이런 막 좀 거친 힘을 좀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션 만드는 애들이 보니까 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들을 이용하면 토크 컨버터가 하는 역할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트랜스미션의 그 토크 컨버터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모터를 집어넣어서 그 모터가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신하면서 엔진 시동도 걸고 출력도 주고 충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결과 얘 지금 앞에 후드 열어보면 엔진의 위치가 일반 내연기관차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원가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무게 배분도 지키면서 이렇게 PHEV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션을 ZF-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 PHEV 시스템도 당연히 ZF-에서부터
때부터 왔고, 그러다 보니까 ZF 얘기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ZF가 이 8단 미션의 PHEV 시스템을 제대로 탑재하기 시작한 거는 3세대 때부터예요. 이거 바로 직전 모델 5 시리즈에 들어갔던 그 8단 미션. 네, 그게 이제 3세대였고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4세대가 들어갔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4세대로 바뀌면서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냐? 바로 주행거리다. 그리고 요거 이제 ZF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아야 하는데, 일단 이번 4세대 8단 미션도 이제 여러가지 제품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 내연기관용도 있을 거고, MHEV 버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을 텐데, 뭔 죄다 말하는 게 다 이 모터 들어간 버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번 세대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좀 주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PHEV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사람들의 일평균 주행거리가 1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는 게 목표였다. 그를 위해서 부품들을 최대한 통합하고 더 효율을 좋게 만들고 경량화해서 전체적인 공차 중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배터리의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만들고, 뭐 전비도 더 좋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발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100km 이상 가는 차를 보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미션이 들어간 차가 X5 502가 있고 이제 XM이 있고, 그런데 그 차량들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얘는 좀 더 데일리에 초점이 맞춰진 좀 더 효율이 중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얘가 아마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길게 나오는 차량일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한국에서도 그 100km 이상을 갈 수 있다 없다는 약간 뭔가 이 PHEV 차량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우 야, 그 한 번 충전하고 그 100km도 못 가는 걸 어떻게 타냐, 약간 전 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km를 안전하게 넘어서는 수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PHEV 차량을 떠올렸을 때 좀 걱정이 되는 주행거리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진짜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PHEV 차량들의 조금 더 손이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실제로 타보면 주행 가는 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 자, 전기 모터로만 가는 모드를 좀 활성화 시키고요. 네. 자, 정지 상태에서 가속력 보여드릴게요. 살짝 언덕길입니다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 모드에서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지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뭐 70km에서 이렇게 90km로 달리는 도중에 잠깐씩 이렇게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진짜 이제는 그냥 뭐 출력이 좀 약한 전기차를 타는 느낌까지도 온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모터의 출력이 워낙에 좋아지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로 원래 요전 530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세대 ZF 미션이 들어가 있는 PHEV들 같은 경우에 모터로만 다닐 때 미션의 변속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거를 제가 단점으로까지 부각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 느린 변속 속도가 막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변속 속도까지 또 아니었고, 그리고 꿀렁거림이 없었거든요. 그냥 변속이 느리다 뿐이지 막 꿀렁거리는 느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 전기 모터로 이만큼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60km 70km 가는 게 어디야 정도에서 그냥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단점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지금 이 4세대에 오면서 모터 출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변속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제 변속 충격도 살짝 느껴지는 정도예요. 출발. 자, 미션이 한번 2단 3단 4단, 이게 바가 아래로 한 번씩 내려왔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발을 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변속되는 타이밍에 모터의 토크를 살짝 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르게 딱 뺐다가 변속시키고 다시 딱 붙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밟자마자 토크가 확 풍부하게 튀어나오잖아요. RPM 올라가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모터로 가속을 할 때는 이제 부드럽다라고 사람이 느끼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미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모터 운행이 가능해지면서도 이제 변속 속도까지 빨라져가지고 더더욱이나 이제 답답함을 느낄 여지조차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세대랑 비교를 하면은 주행거리 다음으로 이 모터의 출력과 변속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상태에서 악셀을 끝까지 밟는다라고 하면 엔진이 바로 개입을 하죠. 자, 그런데 원래 PHEV 차량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들보다 엔진이 켜졌을 때 이 출력이 붙는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이건 모든 PHEV 종특이에요. 모터로만 달리다가 엔진이 딱 켜졌을 때 그 엔진의 출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그 딜레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으로 풀 하이브리드가 빠르고 그 다음으로 PHEV가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엔진이 딱 켜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붙느냐,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사실 전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
달라진 건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EV 모드에서 풀, 네, 제가 풀 했을 때 밟았고 그때부터 제 몸이 뒤로 제껴지는 그 시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 포인트에서 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아진 점은 풀로 밟는 상황 말고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일상 영역 주행할 때 밟는데 요 정도 수준 있죠. 그냥 이런 일상 영역 평범한 주행에서 엔진이 개입되는 거는 이제 아예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저 주행거리 테스트할 때도 이제 전기로 주행거리 118을 딱 찍고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도 없어 이제. 그래서 엔진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느낌이 안 와. 그래서 계기판에 이제 연료를 쓰기 시작하는 그 연료 연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서야 그때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엔진의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빠르게 붙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부드럽게 붙는 게 진짜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예술의 경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못 느껴요. 특히나 달리는 도중에는 절대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엔진이 개입됐을 때 운전자가 그걸 잘 못 느낀다라는 거는 사실 미션도 미션인데요, 엔진 자체가 굉장히 정숙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전세대 530이만 하더라도 엔진이 시동이 처음에 냉간에 확 걸리면은 그래도 냉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진동과 이 귀로 들리는 좀 크랑크랑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밤낮으로 계속 주말 동안 계속 타고 다녔는데 못 느껴요. 그리고 일반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이나 조용하고 부드러운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꺼졌다가 밟으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도 분명히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NVH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4기통이잖아. 그리고 그 진짜 부드러워요. 엔진도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530i MHEV 들어간 530i 리뷰했는데 거기 들어간 엔진이랑 사실 비교를 하면 와, 이게 같은 4기통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4기통 엔진들은 시끄럽다라는 게 정설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터를 떼어놓고 이 엔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를 떠나서 지금까지 타본 모든 4기통 가솔린 엔진들 중에 좀 가장 조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가장 진동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정말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PHEV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안 사고 왜 PHEV를 살까요? 뭐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난 막히는 길에서는 전기의 부들부들함이 너무 좋아. 강남 시내 내도록 돌아다니면은 계속 그냥 가만히 정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진동 같은 것들을 나는 아주 미세하더라도 나는 몸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싫어. 그리고 RPM 올리는 거 기다리는 거 싫어. 미션 변속 싫어. 밟으면 그냥 편하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고 조용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밤에 퇴근할 때는 빵빵 뚫려 있거든. 속도가 얼마가 됐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쭉쭉 RPM을 높이면서 배터리 얼마나 만나 걱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싶어. 그냥 즐겁게 운전하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PHEV가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집밥이 있고 출퇴근은 뭐 왕복 7, 80km야. 그래서 뭐 그냥 전기로 해도 돼. 어차피 차도 막히고 괜찮아. 자, 그런데 난 주말은 무조건 한 700km, 800km 막 1000km 타가면서 여행을 다녀, 캠핑을 가, 지방을 다녀, 출장을 다녀 라고 할 때, 근데 그런 상황에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분들도 사실 PHEV 차량을 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PH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엔진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엔진도 제대로 써먹을 때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한테 요 전세대 530이만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5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 4기통 가솔린 엔진의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가 한 박자 좀 느리고, 뭔가 좀 거칠고, 소음도 좀 있고, 뭔가 그 변속할 때 BMW스러운 그 딱 절도 있는 딱딱딱 뭔가 미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번에 신형이 와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다 해소가 된 느낌인 거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모터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 배터리를 완전히 다 쓴 상태에서 엔진만 가지고 노는 그 느낌도 사실 530i보다 저는 더 좋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엔진의 느낌. 변속. 자, 업.
자, 일단 이 변속의 속도나 이 느낌 자체가 기존에는 PHEV이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감안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정말 빠르고 미세한 기분 좋은 변속 충격까지도 딱 만들어 주고요. 다운시프트 하는 것도 다운 네. 업 네, 빠르죠? 요 전 530 이때는 좀 느렸거든요. 그리고 직결감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땅 처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순간적인 토크가 딱 필요할 때 그때 모터가 그 전기를 진짜 최소한으로만 쓰면서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만 출력을 따다닥 주고 필요 없을 때는 빠져서 배터리를 아끼면서 이제 엔진이 혼자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 엔진이 혼자 일할 때 그 느낌이 또 예전 모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PHEV들은 엔진이 사실상의 좀 이런 보조 역할의 느낌이었잖아요. 평상시에 전기 충전으로 다니다가 에이 충전을 못하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괜찮아 엔진이 있으니까 집까지 갈 수 있지 뭐 이 정도 개념의 좀 서포트의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터는 모터대로 그리고 엔진은 엔진대로 그 양쪽이 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느낌이어서 그냥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꿨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승차감 이거 530i는 참 전체적으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530i에는 이제 전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갔었고 요 530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 차축에만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왜 그 자동차들마다 항상 메인으로 붙잡고 개발하는 서스펜션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BMW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뒤쪽에 에어 스프링 들어가고 앞쪽에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i5 모델들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지금 요 서스펜션 구조가 가장 메인이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쪽에 코일 스프링 들어간 5 시리즈랑 승차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530i보다 530e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사실 무거워진 만큼 더 승차감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야 정상인 건데 지금 얘가 530i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냥 잠깐 타봐도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인 거는 이거는 제 몸의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컴포트한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i5 e드라이브 40의 승차감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둘 다 같은 구조거든요. ARS는 둘 다 안 들어가 있고 두 모델 다 전자식 스테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앞쪽엔 코일 스프링 뒤쪽은 에어 스프링 딱 요 구성인데 얘보다 더 무거운 i5 e드라이브 40의 승차감이 저는 더 부들부들했어요. 물론 지금 이 정도도 뭐 방지턱 넘어다니거나 이런 뭐 잔요철을 부드럽게 걸러내주는 능력이나 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530i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트한 측면에 있어서 G80이 차라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또 확실히 G80보다 얘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둘의 차이가 좀 극명하고 재미있는 건 얘보다 또 더 무거워지는 i5 e드라이브 40의 승차감이 저는 더 좋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BMW가 이게 그 전동화 쪽으로 사실 가장 열심히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잘 전환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또한 그냥 그런 일환일 수도 있고요. 네, 더 투자한 만큼 네, 뭐 i5의 승차감이 제일 좋고 그 다음 PHEV의 승차감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뭐 내연기관의 승차감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아무튼 뭐 좀 신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날카로운 핸들링이나 차량의 이런 경쾌한 거동과 관련해서는 네, i5 e드라이브 40이랑 비교한다면은 네, 530e가 더 또 나은 느낌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정말 장점들을 두루두루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비록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고 매일매일 충전을 하면서 타야 되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전기차의 장점 이런 뭐 부드러운 주행감이나 조용한 느낌이나 답답하지 않은 악셀링 뭐 이런 전기차의 장점은 장점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내연기관의 장점 쭉쭉 쏘고 다닐 때 충전 걱정 없이 재미있게 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이 차량의 경쾌한 거동이나 핸들링 면에 있어서 분명히 더 유리하다라는 거. 할인받아서 지금 8천만 원대던데 집이나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이나 뭐 장거리 운전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쟁 모델인 이제 E클래스도 이제 PHEV가 올해 또 이제 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갑자기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거 오디오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여기 i5 e드라이브 40은 그 바울세노 EQS가 들어가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만카도나랑 얘 좀 이상해. 그 저기 현대기아에 들어가 있는 그 크렐 듣는 것 같은 느낌이야. 고음이 귀를 엄청 좀 긁어서 전 듣기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는 또 i5가 좋더라. 뭐 ZF가 대단하지만 BMW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